12월 13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금천구의 청렴도가 작년에 비해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9일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금천구는 외부 청렴도는 2등급을 유지했지만 내부 청렴도는 1단계 떨어진 4등급으로 추락했으며 종합 청렴도도 상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천구의 등급이 떨어진 분야는 내부 청렴도 부문으로 공무원들이 느끼는 업무 처리의 투명성 및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 통제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등 9개 항목과 인사, 예산 집행, 업무 지시에 있어 공정하게 처리한 정도 등 11개의 항목이 평가 지표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으며 외부 청렴도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금천구와 업무를 경험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내부 청렴도는 2019년 6월 30일 현재 금천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며 정책 고객 평가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정책 관련자의 의견을 받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2일 서울역 앞 벤츠코리아 본사 앞에서는 금천구 벤츠 자동차 소비자 불매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벤츠 자동차 도장 공장을 반대해오던 금천구 주민들은 이번 벤츠 자동차 불매 소비자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2018년 5월 KCC 벤츠 멀티센터 건물 내에 발암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 넘도록 반대운동을 해왔다고 밝히면서 이제부터 벤츠 자동차를 파는 중간업체인 KCC 오토라는 딜러 회사가 아닌 독일 벤츠 자동차 한국 법인인 벤츠 코리아와 싸움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메르세데스 벤츠사는 당신네 독일에서도 아이들의 유치원, 학교, 그리고 담장 하나 사이를 둔 주택가에서 발암물질을 펄펄 내뿜는 도장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항의했습니다. 대책위는 KCC 오토 멀티센터 관련 사업 인허가관자인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 부지리를 매입하면서부터 건축물 승인까지의 부적절한 의혹에 대해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CC 오토 측이 금천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2차 재판이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으며 금천구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1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천구청과 금천경찰서에 나무를 심는다고 흙을 파헤치고 있어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천구청 앞 광장, 경찰서, 시흥유통상가 등 관내 11개 장소에 12.6억 원을 들여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 서울시청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자는 땅이 얼기 전까지 나무 심는 시기이며 나무는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심어 놓으면 봄에 잔뿌리가 나와 잘 안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여름철 광합성이 활발할 때 옮겨 심는 것이 더 해롭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천구 주민자치회 1기 임원들의 임기가 12월 13일 마무리되고 2기 임기가 12월 16일 시작됩니다. 그런데 2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의 공고를 동장이 하고 있어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주민자치회 1기 위원들의 임기가 12월 13일 마무리되고 2기 임기가 12월 16일 시작됩니다. 그런데 2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를 동장이 소집하고 있어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 제8조 1항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조직과 운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따라 자율적 조직과 운영을 해야 함에도 1기와 2기의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않는 운영이 있다고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금천구청 마을자치과 담당자는 임기를 연장해서 선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민자치회 협의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며 회장 선출만 주선하고 이하 임원 선출이나 모든 논의는 선출된 회장이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자치회 운영의 연속성을 생각한다면 12월 정기회의에서 다음 인시회 일정을 결정하고 그 속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는 반론도 일고 있습니다. 행정가 민간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선 활동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자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1기와 2기,
나아가 3기와 4기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민 스스로 평가와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가야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아듀 2019 송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12월 20일 오후 7시 30분 금날의 아트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서울 네오예술단 및 금천 구린 합창단과 국악인 이봉근, 소프라노 이윤경, 테너 이범주, 송포 사물놀이가 함께하는 연합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공연은 100분간 진행되며 6세 이상 관람 가능하고 전석 1만 원으로 금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예매하면 됩니다. 금천구는 정시 지원 전략을 위한 대입 설명회를 12월 13일 오후 7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전문가의 정시 실채점, 기존 주요 대학 합격선, 주요 대학 합격성 변화 집중 분석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며 대학 입시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찻동 운영에 최우수구에 금천구가 선정됐습니다. 우수구에는 관악구와 도봉구가 선정됐으며 금천구는 2015년 7월부터 찻동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5년차를 맞는 사업으로 주민과 공공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을복지, 현장 소통 중심으로 동주민센터를 혁신하여 사회 안정망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상식은 12월 9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2019 찻동 공감 시상식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시민 25명, 찻동 사업의 안착에 노력한 공무원 25명, 방문 가로사 5명 등 5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금천구가 소셜믹스형 공건 원룸주택 입주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자는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홀몸 어르신 26세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 24세대, 한부모 가족 12세대, 청년 27세대, 예술인 20세대이며 총 109세대 규모로 12월 13일까지 모집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기본 임대기간은 2년,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홀몸 어르신은 최대 20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최대 8년, 청년 예술인은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금천구청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개편 내용은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통 지향 맞춤형 서비스, 효율적 구정 홍보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교육, 강좌, 시설대관 등 온라인 예약을 한 곳에서 모아 정보를 쉽게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모을 수 있는 설문조사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한편 구는 개편한 홈페이지에 대해 12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접수된 의견은 연말까지 홈페이지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천구가 명사초청 아카데미 어제, 오늘 그리고 우리는을 진행합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저녁 7시 첫 강의로 경희대 석철진 견인교수가 준비된 자의 미래라는 주제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준비된 창의 인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무료이며 주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올해 서울 시민이 가장 공감한 서울시 정책으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뽑혔습니다.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따릉이 사업인데요. 2위는 공공 와이파이, 3위는 가사 간병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가정 내 돌봄 걱정을 해결해주는 돌봄 SOS 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선정 시민투표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25일간 15만 1,325명이 참여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뽑은 서울시 우수정책 1위에는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뽑혔습니다. 2위는 공공생리대 지원정책, 3위는 청년수당 우수정책이 선정되었습니다. 설문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국내외 거주 글로벌 시민 대상으로 6개 국어 외국어 홈페이지에 온라인 투표 페이지를 개설해 실시한 것으로 총 11,872명이 참여했으며 영어권자 투표자 수가 73%를 차지했습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12월 20일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전 구간 제한 속도가 50km로 일괄 하향됩니다. 또한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연결되는 한남대로와 경인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 속도를 하향합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 전역에 있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천여 개소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개정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먼지, 일산화탄소 등 총 10개의 일반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이 30% 정도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등이 참여한 29개의 단속 TF팀을 가동하고 소규모 배출업체에게는 배출 허용 기준에 맞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 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대기배출 사업장 중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는 올해 연말까지 190개소에 100억 원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총 600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마을신문 금천인과 라디오 금천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진행에는 이성우, 기술엔 김호경 PD였습니다.